의료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은 있죠. 지금 사태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, 뭐 학장님들도 나서고 뭐 병원장님들도 나서고 며칠 전에 이제 의협회장도 나섰잖아요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과연 저분들은 정말 저렇게 하면은 정부가 국가고시 볼 수 있게끔 해줄까?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서 저런 액션들을 취하는 것일까라는 난 참 의문이 들어요.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은 그런 걸로 해서 될 문제가 지금 아닐 것 같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학생들은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은 뭐 계속해서 절대 자기네들은 뭐 사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과라는 용어 자체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정무적으로 해결하면은 가능하겠지만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추측인데 이 총리실 쪽 이쪽에서는 그래도 좀 보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러나 이제 복지부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죠. 스탠스가 정부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라. 그런데 이럴 때 정부 내에서 그래도 보게 해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의료계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 보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을 때 그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게 하려면은 우리가 정부 쪽에 정부가 원하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사실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. 예를 들면 의정협의체 같은 거. 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주고, 그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준다. 우리가 약속했던 거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런 면을 보여줄 때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좀 보여달라라는 거를 사전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서 일을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, 계속해서 비난성 그리고 협박성 멘트를 하니 정부로서는 마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어느 정부 당국자가 소신 있게 그런 거를 주장할 수는 없을 거라고 나는 봐요. 의협회장님 뭐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그거 보면서 정말 본과 4학년의 국가고시를 간절히 원하나? 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.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. 저건 더 화나게 만드는 건데. 처음에는 굉장한 혼란이 있겠죠. 그 내년 초반기에는.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 뭐 매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보면은 금방 또 제자리를 찾아가요. 그러니까 내년 한 1년 내내 혼란스럽지는 않다고 제가 보고, 아마 이참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나 또는 새로운 아젠다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. 누구는 이제 PA를 활성화 그런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고,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. 엄연하게 우리 의료법상 물론 이제 뭐 그것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병원도 있다고는 들었는데,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PA가 부족한 의료 인력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일이에요. 병원은 어떤 식으로든 굴러갑니다. 힘들지. 쉽지는 않아요. 그러나 어떻게든 굴러는 가고 돌아는 갈 거예요. 나는 대혼란이라는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 않지만 병원은 돌아갈 겁니다. 그 정도의 차이가 세 군데로 나뉘어집니다. 빅5. 빅5가 아닌 수도권. 그리고 지방대. 이 셋으로 나눠볼 때 이 지방병원들이 타격이 클 거예요. 제일 심각하게 타격이 크고, 빅5는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고, 제가 볼 때 이 수도권에 있는 그 외에 상급 종합병원들이나 대형 병원들이 조금 힘들고, 아마 그런 순서로 되긴 될 것 같아요. 그것보다도 이제 병원의 문제보다도 나는 그들 자체의 이제 대혼란이 더 문제일 것 같아. 이제 당직을 이제 뭐 고년차가 선다든지 스텝이나 그 펠로우도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몇 년간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. 자, 그렇게 됐을 때는 빅5 병원 같은 데는 펠로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. 별 문제 안 되겠지. 문제는 이제 펠로우도 몇 명 없고 이런 전공의도 몇 없는 그런 기타 병원들이, 빅5가 아닌 병원들이 더 이제 고생을 하게 되겠죠. 빅5 병원도 뭐 타격이 없다고는 보지 못하죠. 왜냐면 그 400명 가지고는 거기도 안 되니까. 그렇긴 하지만 좀 덜 하겠죠. 어느 정도는 절반 이상은 채울 것 같고, 나머지 병원들은 정말 어려울 겁니다. 네.
저는 그게 더 문제인 게 병원으로서는 괜찮죠. 그죠? 인력이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고 더 뽑을 수 있고 그리고 경쟁이 되니까 분명히 중도 사직자도 없을 것 같아.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.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가 몇 년 동안 그 여파할 겁니다. 왜냐 6천 명이 되잖아요, 한 해. 그럼 거기서 다 못 들어갔잖아요. 그게 자꾸 2월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인턴 되는 신규 인턴에 그게 또 더해주고 더해줘서 이 3천 명이라는 인원이 나중에 다 이게 이제 흐석되고 없어지려면 몇 년의 세월 동안 그때 지원자들, 이 전공의와 수련의들은 큰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지금의 본과 4학년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본3, 지금의 본2, 지금의 본1까지도 그 영향이 다 미치게 돼 있어요. 그들의 이제 앞으로의 진로에서 험난하겠지. 진로 설정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.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문제지.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수에서의 문제지. 중앙정부는 큰 난리가 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안 보이거든요.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꾸려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. 관점의 차이예요. 과연 이거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신규 의사가 없다고 해서 어디서 뭐 대량의 의료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. 누군가 커버하지. 우린 늘 그래왔거든. 자,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앙부처에서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러나 말단부서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. 말단부서는 힘들겠지. 그러면은 중앙부서에서는 어떡하냐? 신규 면허자가 없는데 라고 그냥 해버리면 끝나버리거든. 중앙부처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향적으로 봐야 될 수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.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용인군에 보건지소가 20군데 있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 한 해 공중보건의사가 없어. 그러면은 그 가운데 3분의 1이 없는 거잖아요. 그러면 보건지소 20개 가운데 한 7군데가 비겠다. 그 옆에 지소에 있는 사람이 옆 지소를 커버하는 거예요. 그러면 커버는 되겠지. 그렇죠? 뭐 가까운데 뭐 큰 병원들도 어느 시골이나 있으니까. 그러면은 누가 힘드냐?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게 뭐 퐁당퐁당으로 보건지소가 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국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온다는 거 정도라는 거지. 그러나 그 원망을 국민들이 복지부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? 정부는 충분히 그 정도도 예상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이제 그 지방의 공중보건의사들이나 이런 의사들을 보게 되면요, 해마다 인력이 그렇게 정확하게 충원이 잘 안 돼요.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 3분의 1의 인력이 빠지는 것은 뭐 당직표를 하든지 뭐 이렇게 뭐 순회 진료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커버를 할 겁니다. 누가? 일선에 있는 기관들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. 피곤해지는 거죠. 네. 이 여파가 한 4, 5년에 그 후유증이 나오는데 이 상황에 어떻게든 맞춰가고 병원은 굴러가고 환자를 보게끔 막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. 그렇지만 쿨러는 가겠지. 그러나 그게 정말 바람직한 것이냐? 바람직하지 않죠.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지만, 안 되지만,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, 그 정도의 국민 불편이 있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은 전향적으로 국가고시를 보게 할 거고, 야, 그런다고 해서 뭐 큰 대란은 일어나지 않아. 의사들은 자기네들끼리도 어떻게든 해낼 거야. 그러면은 또 뭐 그게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. 내는 아이디어는 딱 하나예요. 서로 윈윈하자. 서로 윈윈하자. 그 윈윈, 이때의 서로는 정부와 의료계가.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직접 거론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모든 사람들이 본과 4학년을 자꾸 포커싱 하니까 자꾸 사회나 정부는 사과하라! 뭐 이러고 있는 거죠. 그렇죠? 근데 본과 4학년 애들은 아직 마음이 닫혀 있어요.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, 이번에 투쟁이라는 걸 하면서. 근데 사과하고 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어그리가 안 되는 거라. 그러지 말고 보험의료계와 정부가 의정 합의체를 합의했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라는 대전제를 깔고 함께 공동의 전선을 같이 가자라는 전제를 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 본과 4학년 국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
물 흐르듯이 가야지. 이 본사 국시 자체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자꾸 의료계는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는 의료계를 탓하고 이래가지고는 답이 난 안 나온다고 봐요. 이럴 때는 누군가 하나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비하인드에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. 정부가 하든 의협이 하든 뭐 의료계가 하든. 내가 의협회장이라면은 나는 드러나지 않게 정부 측에다가 한번 만나자. 기자들 대동하지 말고 오프 더 레코드로 하고 한번 보자 해서 다 떠나서 국민만을 생각하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런 점을 적극 협조할 테니까 당신네들도 이런 점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그 정부의 협조안 속에 본과 4학년의 국가고시 문제를 함께 포함시켜서 밀고 가는 게 낫지. 본과 4학년 국시 이 문제만 가지고서 자꾸 포커싱을 하니까 국민은 국민대로 더 여론은 나빠지고 학생은 학생들대로 더 자존심 상하고 지금 뭐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.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럴 것 같은데 정부도 그렇게까지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걸 보면은 복지부가 하는 걸 보면은 늘상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순간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. 사실 이번에도 그랬죠. 이번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정부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정부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. 뭐 대란은 없을 거고 뭐 우리 다 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거를 그들도 알아요. 복지부도 추구 전략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들이 억울해하고 그들이 이걸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같이 가야지. 또 복지부고 니네가 또 엄마 또 니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기에는 저는 그건 전략적이지 못하다.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요. 다 맞아요. 틀린 말 아닙니다. 국민들이 얘기하는 왜 의사들만 그렇게 특별한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냐 이렇게 보시는 거 저는 충분히 의료인이 아닌 분들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.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으나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피해는 아픈 환자들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. 병원과 의료계는 피해를 본다기보다도 힘이 들 뿐인 거예요. 결국 국민 여러분들도 비록 심정적으로는 동의를 못 하신다 손 치더라도 한 4, 5년 동안에 우리 환자들이 겪어야 될 혼란과 어려움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본과 4학년의 국가고시 정도는 그냥 좀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. 국민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이분들이 정말 더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. 그걸 좀 너그럽게 한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럼 좀 바람이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. 물론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동의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를 좀 한번 해주십사. 저 한번 좀 동의해 주십사.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